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 86.5%가 국내 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지수가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 구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지수는 어제보다 0.15% 내린 2011.6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 투신권의 순매수로 펀드 환매 우려가 잦아드는 듯 보였지만 투신권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부담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신권이 1,070억 원을 판 것을 포함해 기관은 1,66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오후 들어 순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은 장 막판 순매수로 돌아서며 162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도 1,52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철강, 금속, 건설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전기가스업, 통신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이 1% 넘게 빠졌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53% 오른 536.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다음과 원익 IPS 등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보다 2원 오른 1017.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우선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보이며 폭탄 돌리기가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퇴출이 예고된 우선주들이 최근 이상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조 대림 우선주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86,2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H에너지화학 우선주도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71,400원의 장을 마감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고 대구백화점, 한신공영, 동양철관, LS네트워크스, 한솔아트먼제지, 세우글로벌 우선주도 일제히 2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들 종목이 모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를 받은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종목은 이달 초 연속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11일부터 상한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조 대림 우선주와 LX 네트워크스, 한솔아트원, 한신공영 등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다 11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백화점 우선주 역시 3일부터 9일까지 3일 연속 하한가를 포함해 최근 7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다 11일부터 반등,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주식수 미달로 관리 종목 지정을 받았으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달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우선주를 뒤늦게 추종 매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 프리보드가 KOTC로 개편해 이르면 8월 말 오픈한다고 하죠? 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거래 시스템인 프리보드 시장이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KOTC 협회장의 주식시장으로 개편됩니다. KOTC는 1부와 2부로 나눠지고 일부는 등록기업부와 지정기업부로 다시 구분됩니다. 등록기업부는 현재 프리보드에서 거래되고 있는 46개사가 소속되고 지정기업부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사가 새로 지정됩니다. 등록기업부는 기업들이 등록 신청을 해야 거래할 수 있고 지정기업부는 협회가 사업보고서와 주식 공모실적 등 요건만 맞으면 직권으로 거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부는 모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단순 플랫폼 형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여성이 기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4명의 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야당의 사퇴 공세를 받아온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총 9명의 수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교체돼 지난해 8월 참모진 교체에 이어 사실상 제3기 참모진이 출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참모진 개편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가 개조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13개월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6월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브리핑에서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러 지표 등으로 봤을 때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주춤했다는 금통위 표현에 대해 주춤이라는 표현은 판단을 유보하고 4월과 5월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팩트를 쓴 것이라며 6월 지표를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3%, 10월 2.75%로 각각 0.25%포인트 내리고서 동결하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작년 5월 현 2.5%로 한 차례 더 인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내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보완 입법 방향을 정리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단일세율 14%를 적용받게 됩니다. 앞서 발표한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업계 철회 요구 속에서도 고수하는 방향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민 86.5%가 국내 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 국민 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공표되고 있는 국민 여행 실태 조사는 전국 2,600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동거 가구원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따르면 지난해 관광 여행과 기타 여행 등 국내 여행을 한 비율은 86.5%로 전년의 85.2%보다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내 여행을 한 평균 일수는 8.43일에서 8.91로 횟수는 4.93회에서 5.29회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여행 지출액은 53만 1천여 원으로 전년보다 19,000여 원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1세에서 40세가 1위를 차지했고 월별로는 1월 출국자가 142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휘발유 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을 위해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와 냉동, 냉장차, 청소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비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영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김현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들 사이에 원화 강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예. LG그룹은 지난 3일부터 계열사별로 전략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실적 점검 및 하반기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는 25일부터 3일간 글로벌 전략 협의회를 열어 주요 사업 부문의 하반기 계획을 총점검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전문부회장 주재로 해외 법인장 회의를 열어 해외 시장 전략을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이미 하반기 전략 수정에 들어갔거나 곧 관련 회의를 통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네, 이들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 무엇인가요? 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구상 중인 하반기 경영 전략의 공통된 키워드를 하나로 꼽자면 수익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원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증권정보업체인 FN가이드가 국내 20대 대기업 집단의 상장사 119곳을 대상으로 올해 1, 4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3%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22%와 1.96%씩 감소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돈은 더 벌었지만 정작 실제로 남기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올 하반기 경제 상황도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원화 강세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장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2% 넘게 하락할 경우 국내 유가 증권시장 상장사의 연간 순이익은 2조에서 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회복에 나서려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경영 설명회를 열고 올해 연간 투자 금액을 기존 6조 7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험성 높은 신규 사업에 손대기보다는 철강기업 본원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판단인데요. 현대차 그룹도 불안정한 환율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자 기존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북미 생산 공장의 증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기아차는 엔저 현상과 원화 강세가 지속되자 멕시코 공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삼성과 LG 등도 전략회의를 통해 수익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성 위주 전략을 짜게 되면 투자 위축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기업들마다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원가나 비용 절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이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30대 그룹 174개 상장사의 1, 4분기 투자는 총 20조 5,1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지만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오히려 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와 규제 혁파에 나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김현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이 12일 결의됐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내년 1월이면 자기자본 4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병 방법은 우리투자증권이 NH농협증권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우리투자증권이 존속회사, NH농협증권이 소멸회사가 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NH농협증권 보통주 한 주당 우리투자증권 보통주 0.6주가 부여됩니다. 두 회사의 합병 기일은 12월 30일이며 내년 1월 20일에 신주를 상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3조 4천여억 원으로 자기자본 8,800여억 원 규모의 NH농협증권과 합병이 완료되면 자기자본이 4조 3천여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업계 1위가 됩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으로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주요 거래선 및 기자단을 초청해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오븐 등 프리미엄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고 12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 신제품에 용량보다 수납 편의성을 중시하는 러시아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자주 꺼내는 식품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인 매직 스페이스를 적용했습니다. 또 세탁기 신제품에 터보워시 기술을 적용해 세탁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59분으로 줄였습니다. 이 밖에도 무선 핸드스틱 청소기, 광파 오븐 등 프리미엄 가전을 선보여 거래선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LG전자 러시아 법인장 송대현 부사장은 러시아 고객의 실생활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험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 팔게 되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배상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 대리점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 감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 대리점의 난립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고객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 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시 보험사가 나몰라라 하면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그 공백을 없애려면 보험 대리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 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 대리점 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맥주 수입 금액이 최근 10년간 6.6배로 늘었습니다. 수입 대상국은 51개국으로 불어났습니다. 12일 관세청의 최근 10년간 맥주 수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 금액은 8,970만 달러로 2003년 1,370만 달러보다 6.6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수입 증가율 1.7배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포도주는 3.8배로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위스키는 수입액이 30% 감소했습니다. 전체 주류 수입에서 수입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3%에서 지난해 12.5%로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맥주의 수입 증가로 국내 성인 1명당 맥주 수입량은 500ml 기준 2003년 1병에서 지난해 4.8병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